안녕하십니까. 취업금은방 대표 박영호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CJ 올리브영이 이제 채용이 나오게 되었는데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서 자소서를 작성하셔야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사항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기업의 내용들, 최근의 이슈들, 그리고 산업에 대한 특수성들,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채용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CJ 올리브영이 굉장히 아무래도 좀 매출 성장세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여러 직무들을 좀 복합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가지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직무를 선택해서 지원을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CJ 올리브영 관련해서 H&B 산업에 대한 특수성을 좀 분석해보고 그 외에 기업이 어떤 전략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요 포인트 첫 번째는요, CJ 올리브영의 실적 추이랑 그리고 성장 전략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입니다. 지금 이런 도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CJ 올리브영의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른 상황인데요. 연평균 20%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24년도 기준으로는 이제 곧 발표가 될 텐데 매출 5조 원 클럽에 가입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CJ 올리브영이 점차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영업이익률 또한 10%를 넘어서면서 상당히 건조한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회사라는 걸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J 올리브영의 성장 전략의 큰 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노란색으로 좀 쳐져 있는 글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적인 성장을 이제 뛰어넘어 가지고 올가닉한 성장을 추구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을 블로그 통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CJ 올리브영을 대체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이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 즉 경쟁업체들이 멸종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CJ 올리브영이 경쟁적으로 출혈 경쟁을 위해서 점포수를 늘리는 그런 양적인 성장 전략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질적인 부분에서 집중을 해서 올가닉한 퀄리티 중심의 성장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업체 관련돼서 롭스랑 랄라블라가 이렇게 점포가 점점 줄어들면서 폐업까지 했다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넘어가서 두 번째 중요 포인트는요, 좀 이쪽 내용이 꽤 긴 편이기는 한데 제일 중요한 6가지 이런 올가닉한 성장 전략의 세부 전략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들을 요약해서 보시자면은 자체 PB 브랜드 라인업을 강화하는 접근이라든지 신생 또는 중소 브랜드 라인업을 강화하는 것들, 온라인 채널의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것, 화장품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이런 고가 브랜드 라인업을 확충하는 것들, 팝업 스토어의 지속적인 개최 및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외국인에게 목숨을 거는 전략들, 이런 6가지 큰 틀로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PB 브랜드를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서 살펴보실 수 있듯이 CJ 올리브영의 PB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인데요. PB 브랜드는 일반적인 다른 여타 브랜드들을 취급하는 유통 채널로서의 CJ 올리브영이 실현할 수 있는 수익성에 비해서 한 개를 팔았을 때 더 많은 수익성을 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자체적인 루트를 통해 생산하고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율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색조 상품들도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브링그린, 라운드어라운드 이런 기초 계통의 제품들도 있고, 브러쉬 계통 제품들도 있고, 이런 식품류도 있고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런 식품류를 조금 취급하는 딜라이트 프로젝트라는 PB 브랜드도 있고요. 여기 또 마찬가지로 컬러그램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어여쁜 다채로운 색깔, 이런 색조 브랜드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이 있다,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자소서 서술 단계에서도 반영을 해보시려는 노력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전략인데요, 이제 신진 그리고 중소 뷰티 브랜드를 발굴해서 빠르게 라인업을 확충하는 전략을 CJ 올리브영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23년도에 취급한 뷰티 제품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10개 브랜드 중에 7개 브랜드나 클리오, 라운드랩 이런 넘버즈인, 이게 넘버즈인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비나우라는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이런 중소형 브랜드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아왔다, 이런 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전략을 유지하겠다, 이런 걸 공표를 한 상태이고요. 최근에는 이런 아렌시아라는 브랜드를 포함해서 또 굉장히 많은 신진 브랜드들이 입점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온라인 채널의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건데요. 여기 도표를 보시면은 CJ 올리브영의 연도별 매출액 총액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와 있는데 계속 이게 우상향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25%를 넘어선 상태이기도 한데요. 이런 성공의 비결에는 오늘드림이라는 서비스가 굉장히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주문자가 각 주문자의 이런 주소지에 인근에 있는 CJ 올리브영 매장을 거점으로 삼아서 주문을 접수받으면 거기서 포장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배송까지 이루어지면서 당일 오후 8시 이전에만 주문을 하면은 바로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2019년도에 도입을 했던 올리브영의 전략적인 접근이 이런 온라인 성장에 굉장히 주요했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대기업이 취급하는 고가 브랜드 라인업을 강화하는 건데요. 이런 사진들에서 살펴보실 수 있듯이 럭스 에디트라고 하는 고가 브랜드 라인업들을 모아놓은 이런 에디션 세션들을 추가하는 형태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 같은 경우도 팝업 스토어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팝업 스토어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특수한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들도 다루기 때문에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채널들을 성수동이나 강남, 이런 심지어는 오사카 이런 곳에서까지 팝업을 열면서 CJ 올리브영이 점차 이런 전략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국인에게 목숨을 걸고 있는 전략인데요. 이런 홍대 타운점과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명동 타운점, 이런 게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매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이런 홍대 타운점, 명동 타운점 같은 경우를 좀 외국인 특화 매장으로 키우겠다는 포섭 아래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좀 이런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조치들을 취한 전례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글로벌몰이라고 해서 역직구 현상을 활용한 전략들도 사용을 하면서 외국인 고객 모시기, 외국인을 통한 매출 실현,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마찬가지로 블로그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넘어가가지고 자기소개서 항목하고 자소서 예시를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항목이 출제가 되는데 3번 항목 같은 경우는 직무마다 이제 출제되는 항목들이 다르다 보니까 공식 채용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문항을 잘 확인하셔서 별도로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1번, 2번만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문항 같은 경우 800자 이내로 작성을 해야 되는 문항이고, 올리브영이 일하는 방식 중 본인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정하고 그렇게 선정한 이유를 서술하라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사진으로 올리브영이 일하는 방식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리딩부터 강한 실행력, 협업과 소통, 함께 성장, 이런 키워드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 중에서 본인의 경험이나 에피소드들로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걸 고민해 보시고 서술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단 구조 같은 경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문단 1번에는 선정 키워드랑 이 키워드에 내가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이유를 간단히 서술해 주시고, 문단 2는 본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경험에 대해서 차근차근 부연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단 3번은 올리브영의 이런 경험을 통해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파트,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 같은 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세한 내용 블로그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직무 관련된 강점이나 경험,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달라, 그리고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 이런 포부까지를 작성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각 직무 역량을 묻는 문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영업이라든지 SCM 상품 디자인, 이런 VMD 디자인, 이런 직무별로 제가 예시들을 조금 정리를 해놔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A라는 직무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서론 파트에서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와 관련된 역량을 내가 무슨 경험을 통해서 확립하고 구체화할 수 있었는지를 부연해 주시는 그 과정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과정에서 제가 초반부의 서두에 정리를 해드렸던 올리브영의 전반적인 전략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떴는데 CJ 올리브영의 자소서를 잘 작성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 건승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취업금방 박영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